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272쪽 생명체란 무엇인가 9단원 새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단원 생명체란 무엇인가예요. 그래서 서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생명체의 역사에 관한 멋진 관점들을 익혔으니까 이제 생명체의 전체적인 개념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자. 생명체가 무엇인지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자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명과학을 공부하려 한다면 먼저 생명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생명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어느 정도 개념을 잡고 있을 것이다. 만약 내가 여러분에게 암석이 살아있는지를 묻는다면, 그쵸? 살아있는지 아닌지를 묻는다면 여러분은 쉽게 아니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만약 내가 풀잎이 살아있는지 아닌지를 묻는다면 여러분은 재빨리 살아있다고 대답할 것이다. 살아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관한 본보기를 제공함으로써 여러분은 생명체와 무생물체 사이를 충분히 구분할 수 있다. 그쵸. 거의 즉각적으로 구분할 수 있죠. 그쵸. 네, 네, 그런데, 그 기준을 여러분이 한번 제시를 해보라고 하면은 어떨까요? 어렵겠죠. 어렵겠죠. 그쵸. 그리고 네, 하다 보면은 어떤 거는 그러니까 생명체인데도 무생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막 나오겠죠. 그쵸. 네, 네, 어떤 거는 무생물인데도 생명체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은 쉽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근데 반대로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그 기준대로 정의를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원래 생명체에 들어가야 되는데 무생물로도 분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많이 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는데 성공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네 가지 기준이 이제 나올 겁니다. 자, 그거를 살펴볼게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살아있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를 훨씬 더 세밀하게 정의해야 한다. 즉, 과학자들은 생명체에 관한 여러 가지 기준들을 마련해 놓았다. 무엇이든 이러한 기준을 모두 만족시킨다면 이 네 가지 기준에 한두 개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모두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네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과학적인 의미에서는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 아래와 같은 기준 가운데 단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살아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한 기준들은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 이거는 과학적인 의미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연계 안에서 의미에서의 살아있다는 의미지 영혼의 차원, 그쵸? 우리가 갈 새하늘과 새 땅의 차원에서 살아있다라는 기준은 아닌 거예요. 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쵸? 하여간 그런 기준에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모든 생명체는 DNA라고 불리우는 디옥시리보 핵산을 포함하고 있다. DNA를 갖고 있대요. 네, 생명체는 다 DNA를 갖고 있답니다. 왜 그런지는 이유가 나올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취하여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형태로 전환시키는 방식을 갖추고 있다. 에너지를 취하여서, 그쵸? 내가 네, 필요한 형태로 전환하는 방식을 갖추고 있다고 나와 있죠. 네. 만약에 이런 게 없다면은 살아서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없겠죠. 그쵸? 네, 자, 모든 생명체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감지하여 그러한 변화에 반응할 수 있다. 그래서 뭐예요? 감지하는 어떤 그 인식 기관이 있고 인식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어떤 체계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모든 생명체는 번식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실 때 이러한 그 방식으로 그러니까 방식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어떤 원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원리에 의해서 이런 특징들이 사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셔요?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때요?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다른 아이들을 낳죠. 그쵸? 네. 그래서 계속 그 개체수를 늘리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다른 생명체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담 아래에 있었던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생명체들은 다 그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를 취하여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 형태로 전환시키는 방식,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죠.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생명체는 없어요. 어떤 생명체든지 에너지를 외부에서 받아서 생활합니다. 네. 이게 또 피조물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는 거죠. 아마 그런 특징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모든 생명체들은 외부에서 에너지가 주어져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에너지를 주어져서 그것을 내가 필요한 방식으로 전환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 생명체입니다. 그러니까 딱 피조물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 요 네 가지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저기 이렇게 그 평가를 해봐도 요 네 가지 기준은 상당히 타당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러한 기준들은 과학적인 관점에서 생명체를 정의하고 있다. 이 기준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을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부른다. 반대로 얘기하면 어때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살아있지 않다라고 얘기할 만하죠. 만약 이러한 기준들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라. 그쵸? 벌써부터 이걸 다 알고 있다면 배울 필요가 없겠죠. 그쵸? 그래서 네 가지 기준이 있다. 일단 간략하게 알고 세부적으로 배워야겠죠. 지금부터 이 기준들을 하나씩 차례대로 설명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차례차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인 DNA를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DNA 많이 들었죠, 그쵸? 네, 많이 들었죠.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이거는 생명체의 설계도예요, 설계도. 아, 우리 몸을 이루는 그 물질들도 뭐 가장 작은 단위로 들어가 보면은 원자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원자가 적절하게 그 결합하면 분자가 되고 또 그 분자가 적절하게 결합하면은 아미노산이 되고 아미노산이 적절하게 결합하면 단백질이 되고 그 단백질이 적절하게 그 조직되면은 여러분이 몸이 되는 거 알고 있죠. 피부나 뭐 이런 거 되는 거 알고 있죠. 그쵸? 네. 그런데 그러면은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은 결국 다 원자잖아요. 그쵸? 네, 그렇죠. 원자를 어떻게 조직을 해야 이런 아미노산, 그 다음에 단백질, 넘어서서 그 단백질로 구성된 어떤 신체 기관이 형성될 수 있는지를 그 정보를 담고 있는 설계도가 DNA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설명이 나오지만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요. 근데 그 물건을 조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부품이 오고 그것을 조립해야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물건이 되는 상태로 이제 택배가 왔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이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예요? 네? 그런 여러분이 어떤 그 물건이 필요해서 시켰는데 그 물건이 완성된 상태로 오는 게 아니라 부품 상태로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택배를 풀면서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게 뭘까요? 그쵸? 사용 설명서, 조립 설명서 찾겠죠. 그쵸? 네, 왜요? 왜냐면 그거에 따라서 조립을 해야 내가 원하는 물품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쵸? 네, DNA가 그 사용 설명서, 조립 설명서에 해당한다는 뜻이에요. 네, 네, 원자나 분자들을 어떻게 조합을 해가지고 어떤 순서로 이거를 꽤 맞춰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신체 기관을 만들어낼 것이냐에 대한 정보를 이 DNA가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DNA가 없으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활용하고 있는 이런 몸 있잖아요. 그쵸? 네, 이런 게 만들어지거나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니까 우리 그 세포들이 그 수명을 다해서 죽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각질이나 이런 거 생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자리를 새로운 세포들이 항상 대치하는 거 알고 있죠? 예, 그럼 그 대치할 때 어떻게 이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느냐?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에서 DNA에 그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꺼내요. 아, 예, 정보를 꺼내가지고, 이런 원소들을 이러한 순서로 조합을 해서 합성을 해야 요런 세포가 또 하나 만들어진다라는 걸 알고 그대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몸에서는 지금도 이 저장되어 있는 DNA를 해독을 해가지고 그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서 죽은 세포를 대치하는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조립 설명서 역할하는 DNA가 없다. 그러면 세포가 죽은 자리를 새로운 세포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밖에 더 안 돼요. 그쵸? 네, 네, 여러분 몸이 유지가 못 된다는 뜻이에요. 네. 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때요? 다 분해되고 풀어져가지고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쵸? 네, 무기물인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돌아가지 않게끔 하는 어떻게 이러한 그 분자들을 조합을 해서 여러분의 몸이 살아있게 하는 그런 유기체가 되게 하느냐, 어떤 순서로 조합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조합해야 되느냐, 이런 정보를 담고 있는 게 DNA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같은 분자지만 다르게 조합을 해요. 그러면은 사람의 몸이 아니라 어떤 누구의 몸이 되는 거예요? 원숭이나 무슨 얘기인지 네, 알겠죠? 그쵸? 돌고래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원숭이나 돌고래 이런 애들도 역추적해 보면 어때요? 다 단백질이고, 그쵸? 피부 갖고 있잖아요. 단백질이고, 그럼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이 있을 거고, 그럼 뭔가 다른 종류의 아미노산을 다른 방식으로 결합을 하면은 물고기의 몸이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DNA는 그 같은 재료일 수는 있어요. 같은 재료일 수는 있지만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조합을 해서 조립을 했을 때 사람의 몸이 나온다라고 하는 정보를 우리 몸이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형체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정보가 바뀌었어요. 이게 뭔 소린가? 이거 첨부한다고 지금 그렇군요. 이 정보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다른 생명체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한 그 이유들이 그러니까 조립이 다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자전거를 우리가 조립하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명령하고 있는 그 사용 설명서와는 다르게 조립을 한다. 그래서 자전거가 아니라 뭘로 만들었다고 해볼까요?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 오래 쓸 수 있을까요?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왜 유전자 조작한다 그러잖아요. 그쵸? 그런 네, 부분에서 이제
그러니까 무슨 효과를 가져올지 모른다.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어쨌거나 뭐 부가적인 얘기가 이제 되는 것이고, 그래서 뭐 DNA가 근데 이 정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사람의 DNA를 바꿔서 원숭이로 바꾸는 그 변조 절차를 진행한다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네. 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담고 있는 그런 정보의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DNA를 합성하는 그런 기술이 그러니까 있는 걸 바꿀 수는 있는데 DNA를 합성하는 기술이 그렇게까지는 뛰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네. 예,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물질들을 가지고 뭐 원숭이의 DNA 뭐 염기서열을 다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어떤 원하는 생명체를 만들어낸다 이런 거 거의 아, 예.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뭐 복원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쵸? 멸종한 생명체 복원하는 프로젝트 종종 진행되잖아요. 그 네. 복원하는 프로젝트에도 약간 이견이 많은 게 이게 정말 복원이 된 거냐 이런 물음표가 찍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멸종한 그 생명체의 DNA 전체를 복원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좀 비슷한 그 생명체의 그 DNA를, 그러니까 그 세포를 취합니다. 세포를 취해서 특정한 부분들을 거기 그 복원하려는 애랑 비슷하게 그거를 변조해주는 걸 통해서 복원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물음표가 찍히는 이유가 이게 복원된 게 아니라 그냥 원래 현존하는 종의 별종을 만들어낸 거 아니냐. 예, 네. 이런 이제 그 반론들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자, 어쨌거나 DNA를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그 복제하고 변조한다라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다른 생명체를 만들어낸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거다. 지금까지는 그냥 특정 부분을 조금씩 변조하거나 잘라내는 정도? 예, 요 정도로만 진행이 되고 있다. 예, 부가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DNA가 이제 설명서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와 관련된 이제 현재 기술 수준을 부가적으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계속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 기준은 모든 생명체가 DNA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한다. 자, 여러분은 아마 이전에도 DNA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미 단원 7에서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핵 속에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시점에서 DNA는 여전히 커다란 신비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쵸? 네. 왜 DNA가 생명체와 관련하여 그토록 특별한 존재인가? 글쎄, DNA는 다량의 무생물 화학물질을 취하여 이게 이제 그거예요. 네, 결국 따지고 들어가 보면 다 뭐예요? 그냥 뭐 탄소, 수소 뭐 이런 거잖아요. 그쵸? 네, 이런 네. 것들을 취하여 살아있는 체계, 그거를 뭘로 바꾸는 거예요? 아미노산 단백질로 바꾸는 거고, 아미노산 단백질도 뭐 그거 자체가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네. 하여간 근데 살아있는 체계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거죠. 네. 전환하려고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만약 어떤 유기체를 분석하여 그 유기체를 구성하는 모든 화학 물질이 무엇인지 알아본 뒤에 그러니까 뭐 수소, 탄소, 산소, 뭐 질소 이런 거 실험실에서 이 모든 화학 물질을 만들어낸 뒤에 커다란 시험관에 함께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막 흔들어주고 그쵸? 막 이러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를 만들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결코 연구 대상인 유기체를 닮은 생명체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냐면요, 그게 순서대로 정확하게 조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네. 비행기 부품을 모아놓고 열심히 흔들어 준 다음에 짠 하고 비행기가 나오나요?
아니요. 아니죠, 그쵸? 제자리에다가 놓고 하나하나를 순차적으로 조립을 해줘야 비행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아미노산을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네. 예,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넣고 막 흔들어준다고 아무렇게나 해서 아미노산이 만들어질 수는 있는데 그 아미노산을 우리가 사용하는 단백질로 다시 합성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예, 아미노산의 종류가 근데 엄청 많아요. 막 몇천 가지 종류 되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또 특정한 순서대로 연결을 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건데 단백질의 종류도 또 천차만별입니다. 아, 예,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피부에 대한 단백질이 따로 있고, 그쵸? 그다음에 뭐, 그 심장이나 이런 근육에 쓰는 단백질이 따로 있고 또 그러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네. 정확하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심장 근육을 만들어내야, 단백질이 심장 근육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피부 조직 같은 단백질을 만들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아, 예. 심장이 한번 뛰면은 심장 다 찢어질 거예요. 그쵸? 맞네요. 예, 네. 그쵸. 예, 그래서 그러한 생명체 유지가 못 되겠죠. 그쵸. 네. 예, 그래서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아미노산을 만들어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거를 갖고 우리가 필요한, 그 부위에서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해내는 거는 더 어려운 차원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거를 그냥, 설명서 없이 그냥 합성해라, 해봐라, 라고 하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생명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생명체를 구성하는 화학 물질을 취하여 생명체의 기능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아까 그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했던 얘기예요. 심장은 좀 더 튼튼한, 그렇죠? 피부는 약간 유연하면서도 네, 이렇게 이렇게 탄성 있는 예, 이런 걸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화학 물질을 섬세하게 조직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단지 화학 물질 그 자체를 추출해서는 에너지로 전환할 수 없으며 변화를 감지하여 반응할 수 없으며 번식할 수 없다. 그쵸? 네. 그래서 설령 어떤 단백질 덩어리가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먹는 치킨 고기 한 조각이 있다고 해봅시다. 네. 네, 치킨 고기 한 조각이 변화를 감지하거나 뭐 뭔가를 먹고 에너지를 바꾸거나 번식하거나 하나요, 못 하나요? 못하죠. 못 하죠. 그쵸? 네. 예, 그래서 설령 단백질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살아있는 유기체라고는 또 말할 수가 없게 되죠. 그쵸? 예, 네.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것도 엄청난 장벽이 있는데 그 네. 단백질이 어떻게 살아서 기동하게 하느냐는 아예 지금 엄두도 못 내는 네. 예, 과학의 차원에서는 여전히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영역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네. 그걸 풀어낸다면은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예, 예. 단백질 열심히 막 합성해낸 다음에 우리 프랑켄슈타인 그거 봤어요? 내용 아, 알아요? 아니요. 프랑켄슈타인이 뭐냐면은 어떤 과학자가 시체 조각을 막 이어 붙여요. 네. 예, 시체 조각을 이어 붙인 다음에 어떻게 했더라 뭐 번개를 맞았든가 뭐 이렇게 맞춰가지고 시체가 살아나게 합니다. 와, 예. 예. 그래서 이제 움직여 다니는 생명체가 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단백질이 숨쉬게 하는 그 기전을, 근데 그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역인 것 같은데, 그거를 발견해낼 수 있다면은, 우리가 어때요? 단백질 열심히 합성을 합니다. 물론 지금 그 기술도, 한참 더 가야 되긴 해요. 뭐, 불가능한 수준이긴 하지만,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다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단백질을 배치를 사람 몸을 만들어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치 프랑켄슈타인이 움직여 다닐 수 있게 하는 그 기전을 과학적으로 작동을 시키면은 어때요?
네, 생명체가 살아 움직이게 되겠죠. 그쵸? 네, 네. 근데 하여간 그거는 예, 불가능할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봐도. 예. 근데 네, 어쨌거나 예, 어쨌거나 이제 그 부분은 과학이 아예 지금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예. 거기는 뭐 도전해 볼 생각도 못 하고 있다. 네, 왜냐면 뭐 단백질을 원하는 수준대로 뭐 합성을 해가지고 자유자재로 배치하고 아직 이 정도도 안 되니까. 예. 네, 그러니까 뭐 설령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거기에 어떻게 활기를 불어넣느냐 이거는 또 완전히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네, 그거 아직 몰라요. 도대체 왜 생명체가 이 유기체에 활기가 부여돼서 이렇게 살아 움직이게 하는가 이런 거 모릅니다. 여전히 알 수 없는 신비죠. 아마 영원히 모를 겁니다. 아, 예, 네. 근데 그거 알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생명체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 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이런 네, 식으로 한번 생각해보라. 가게로 가서 자전거를 산다고 가정해보라. 상자에 조립식 자전거라고 쓰여 있다. 그것을 구입하여 집으로 돌아오면 상자를 열어서 모든 부품을 바닥에 펼쳐 놓는다. 이거 선생님 아까 한 얘기죠. 이때 네, 자전거가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물론 아니다. 자전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 부품들을 지침서에 따라 아주 적절한 방식으로 조립해야 한다. 그쵸? 예, 엉뚱한 데 갖다 껴놓으면은 안 가요. 그쵸? 그래서, 네, 체인이, 그쵸? 특히 체인이 잘 자리를 잡아야 되죠. 막 체인 네, 막 엉뚱에다가 껴놓고 막 페달 고르는데 안 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조립을 모두 끝냈을 경우에만 모든 부품들이 자리를 잡아 다른 적절한 부품들과 함께 협력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자전거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DNA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화학 물질을 취하여 살아있는 체계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그 화학 물질을 조절하는 일련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침서가 없다면 살아있는 유기체를 구성하는 화학 물질들은 단지 끈적거리는 물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마치 네, 닭고기 수프 같은 거, 그쵸? 네, 예, 그런 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DNA에 들어있는 정보의 지시를 받아서 살아있는 유기체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화학 물질들은 아주 적절한 방식으로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게 된다. 자, 물론 DNA가 이런 과정을 거치는 정확한 방식은 훨씬 더 복잡하다. 앞으로 생물학을 공부하게 되면 DNA가 어떻게 이런 일을 수행하는지에 관하여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배우게 될 것이다. 지금은 네, DNA의 기능에 관하여 세세하게 다루는 대신 DNA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DNA 구조에 관하여 제대로 배워놓는다면 나중에 생물학을 공부하면서 DNA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워질 것이다. 그래서 일단 DNA의 생김새만 좀 네, 알아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자고 합니다. 네, 자, 조차 DNA는 어떻게 생겼을까? 무엇보다도 DNA는 분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자, 원자가 그 결합해서 만들어진 분자인데 상당히 단위가 큰 분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거는 H2O잖아요. 그쵸? 네, 예, 수소 두 개하고 산소 두 개만 있으면 돼요. 원자 세 개만 있으면은 물 분자 하나가 형성되죠. 그쵸? 네, 그쵸. 근데 DNA는 이 분자가 형성되기 위해서 원자가 몇 개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혼자가요? 네. 두 개요? 두 개 생각.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뒤에 나오는데, 자, 봅시다. 그러나 DNA는 수백만 개의 원자들을 구성하여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한 개 DNA 분자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백만 개의 원자들이 적절한 방식대로 연결이 돼서 구성되는 겁니다. 아, 그럼 네, 그, 그 DNA가, 네, 와, 수백만 개. 네, 원자 수백만 개가 하나의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게 DNA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자는 또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 큰 분자죠. 예, 엄청나게 큰 분자가 DNA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수백만 개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게 결정적인데, 이 원자 하나하나가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 정보를 저장하는 단위가 돼요. 그래서 분자 하나에 비트가 수백만 비트가 들어간다는 뜻이 돼요. 네. 네. 이게 지금은 뭔 말인지 멍하죠, 그쵸? 네. 나중에 선생님이 컴퓨터랑 비교해서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그 정보를 저장하는 그런 그 효율성이 이 DNA를 따라가는 걸 지금까지 없습니다. 네. 네, DNA는 분자 단위에서 수백만 비트를 저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자 하나 솔직히 그리고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쵸? 네. 그쵸. 물 분자 보여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그렇군요. 그쵸? 예. 근데 DNA는 분자 하나만 있어도 수백만 비트가 저장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네. 예. 하여간 그 얘기가 뭔지 여기서 또 나오긴 할 텐데 간략하게 그때 가면 설명해 드릴게요. 네. 지금은 원자가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라는 사실만 기억하기 바란다. 그래서 피조 세계에서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고 안정된 단위가 원자예요. 우리 눈에 네. 보이는 모든 것들, 그쵸? 은 원자라고 불리는 최소 물질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피조 세계에서 대략 109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들을 발견하였다. 이 숫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늘어난다. 왜 늘어나냐면요. 사실 자연계에서는 더 발견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원자는 109개를 넘어서지는 않는데 실험실에서 억지로 합성해냅니다. 아, 네. 내기는 하는데 이게 굉장히 불안정해서 아주 짧은 시간만 존재하고 우리가 핵 분열한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핵 분열하면 다른 원자로 바뀌는 거 알죠? 그래서 네. 아주 짧은 시간만 존재했다가 다른 원자들로 바뀌는 원자들이 실험실에서 지금도 발견은 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실험실 그런 그 장비들이 좋아지면서 이러한 원자들은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근데 자연계에는 존재할 수 없는 원자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원자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한 109가지 정도만 알고 계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따금씩 과학자들이 새로운 종류의 원자를 발견해내기 때문이다. 발견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발견이라기보다는 거의 합성에 가까워요. 네. 네, 이제 발견할 수 있는 수준은 거의 이제 끝났고 사실상 실험실에서 만들어내면서 발견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몇 네.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는 피조 세계에서 기본적인 종류의 원자 숫자가 좀 더 늘어나 있을지도 모른다. 그게 바로 내가 피조 세계에서 대략 109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들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다. 만약 이것으로 모든 이야기를 끝낸다면 피조 세계는 상당히 따분한 곳일지도 모른다. 무엇보다도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피조 세계에 단지 109가지 서로 다른 원자들만 존재한다면 피조 세계에는 109가지 서로 다른 물질들만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은가? 물론 아니다. 그렇죠? 물질이 109가지밖에 없나요? 수천 아니요. 수백만 가지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네. 그 수천 수백만 가지 물질도 다 이 109가지 원소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네. 비록 피조 세계의 기본적인 구성 단위들로 그런 원자들을 사용하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자, 그쵸? 원자가 결합해서 나오는 분자, 물질의 기본 단위죠. 그쵸? 뭐, 물론 원자가 기본 단위인 물질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물질은 여러 원자들이 결합해서 만들어내는 분자가 기본 단위입니다.
좀 더 커다란 구성 단위를 형성하기 위하여 그러한 원자들이 서로 연결되도록 설계하셨다. 이 연결되는 것도 되게 참 신비롭습니다. 나중에 아마 배우게 될 거예요. 독특한 성질을 가진 물질을 만들기 위해 서로 연결된 2개 이상의 원자들이라고 나오죠. 이처럼 좀 더 커다란 구성 단위는 대부분 우리와 친숙한 물질들로 구성된다. 물 같은 거. 글쎄, DNA는 상당히 커다란 분자, 아까 얘기했었죠. 커다란 분자인 것으로 드러난다. 피조 세계에서 대다수 분자는 2개에서 100개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차원에서 물질을 이루고 있는 분자는 좀 큰 분자라고 해도 원자가 한 100개 정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DNA는 수백만 개의 원자들을 서로 연결하여 구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분자죠. 이제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어야 된다. 무엇보다도 DNA는 생명체를 만들어내는데 꼭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쵸? 여러분, 네. 세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안 보이죠? 보이죠.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봐야 되죠. 근데 그 안에 여러분 몸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얘네들은 분자 단위에서 수백만 개의 비트를 저장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분자 단위에서 엄청난 양의 정보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얘가 세포 안에 이게 존재할 수 있을 했을 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세포 안에 우리 몸을 다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정보가 그 안에 다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효율을 자랑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볼게요. 결론적으로 DNA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 몸에 관한 전체 정보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단 네. 하나의 인간 DNA 분자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를 영어로 번역할 수 있다면 각각 600페이지 분량의 책을 1000부나 채우고도 남을 정도라고 한다. 인간 DNA 분자에 들어갈 수 있는 정보 총량을 우리가 알기 쉽게 환산한 거예요. 600페이지 분량이라고 하면은 꽤 두꺼운 책이에요. 그쵸? 예, 그쵸. 꽤 두꺼운 책인데 그걸 1000부랍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책 1000부 돼요? 아니요. 기껏해야 몇백 부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네. 그 정보의 양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책으로 환산하면 부피가 어떻게 돼요? 하나의 방을 가득 채우고도 넘쳐나죠. 그쵸? 네. 그런데 얘네는 그 정도 정보를 어디에다 어느 부피를 어느 정도만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 정보량을 분자 하나 정도에만 차지한다는. 아, 와, 예. 엄청난 효율이죠. 그쵸? 네. 그쵸.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만큼 쌓아놓는 정보량이 거기에 다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네. 비록 DNA가 다른 분자들에 비하여 크기는 하지만 그 모든 정보를 저장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굉장히 작은 것이다. 그쵸? 사실상 이것은 DNA 분자가 모든 피조물 안에 자료를 저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나타낸다. 이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래서 이 그 컴퓨터 저장 장치 있잖아요. 그쵸? 이거를 좀 DNA를 활용해서 더 효율을 높여보자라고 하는 연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 DNA 합성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은 그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기술이 더 발전하면 지금은 이제 뭐 실리콘이나 이런 걸로 만드는 거잖아요. 반도체 이용해서 저장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이 DNA를 활용한 저장 수단이 더 기술이 발전하면은 바뀔 수도 있어요. 아, 저장하는 수단이 이런 뭐 실리콘 반도체가 아니라 DNA를 사용해서 더 작고 빠르게 저장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효율성으로 따지자면은 DNA에 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저장하는 정보량과 부피나 뭐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는 DNA가 가장 그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근데 이거를 합성을 할 수가 없어요. 유지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DNA는 네. 예, 사람이 기억하는 것도 그럼 이 DNA 때문인 거예요? 예, DNA에 사람 몸에 대한 정보가 다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디 여러분들 다치잖아요. 그러면은 그 세포 안에 있는 DNA에서 그 정보를 다 꺼내 읽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 세포를 만들어내서 그 빈자리를 다 채우는 거예요. 와, 예. 네, 그래서 그 세포 하나하나들이 그 정보들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네. 예, 더 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여기까지 돼서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